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과학을 친구처럼 쉽고 재밌게 재준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저번 주제 추천 영상에 댓글로 가장 많이 추천해준 주제가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영상 주제가 본인의 학년이길 원한다면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해서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시험 기간 전 1분 1초가 소중하죠?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봅시다. 이 부분은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다 해결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만 달라질 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반응 전후에 항상 같다. 이 문장 서술형 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물리변화이던 화학변화이던 없던 원자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있던 원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반응 전후에 질량은 언제나 항상 반드시 꼭 무조건 기필코 일정하다는 겁니다. 중3 수준에서는 그냥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성립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를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이라는 건 붕어빵 안에 들어있는 팥이나 슈크림처럼 약간 물컹물컹한 고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탄산나트륨 수용액 속의 나트륨 양이온과 탄산 음이온, 염화칼슘 수용액 속의 칼슘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용액 속의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탄산 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물컹물컹한 고체 앙금이 보이게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원래 투명하던 비커에서 갑자기 물컹물컹한 고체 앙금들이 등장하니 마치 질량이 증가할 것만 같지만 앙금의 생성도 기존에 있었던 이온들의 조합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질량은 일정하다는 사실을 꼭 이해합시다. 두 번째 포인트, 강철솜을 태우는 실험입니다. 태운다는 것은 높은 온도에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하며 산소와 결합한 강철솜은 산화철이라고 부릅니다. 강철솜에 산소가 결합한 만큼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반응 전 산소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 마치 강철솜을 태우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강철솜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까지 같이 포함하면 반응 전과 후의 전체 질량은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강철솜 입장에서는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하지만 전체 화학 반응의 입장에서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같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 기체 발생 실험입니다.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은 화학식이 H2O2인데 이 녀석을 분해하면 H2O인 물과 O2인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하면 EH2O2 화살표 EH2O 플러스 O2가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이 낯설다면 오른쪽 위 링크 클릭해서 화학 반응식 영상 보고 오세요. 아무튼 저 화학 반응식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물과 산소가 발생한다는 의미고 이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어김없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서 빠지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카메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이름도 희한한 녀석인데 이 녀석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촉매라고 부릅니다. 촉매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의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육대회에서 계주를 응원하는 친구들은 달리는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달리기를 하진 않죠. 그런 느낌을 떠올리며 촉매를 질량 보존 법칙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이산화 망가니즈 3g을 넣고 과산화수소 34g을 완전히 분해시켰더니 18g의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금 강조한 포인트, 촉매인 이산화 망가니즈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과산화수소 34g에서 생성된 물 18g을 빼주면
16g의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이 포인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질량보존 법칙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페이크를 많이 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처럼 발생한 산소 기체를 붙잡아둘 수 있는 장치를 했을 때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같지만 이런 세팅이 없어 발생한 기체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문제로 제시한다면 반응 후에 남아있는 생성물의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활용해 페이크를 많이들 쓰십니다. 만약 주어진 문제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개방적인 상황이라면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도 반응 전보다 후의 질량은 감소하는 아주 복잡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기체 발생 반응에서 발생한 기체가 보존되는지 아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지를 꼭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량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주제 추천 영상에 댓글로 추천해준 개념들을 시험 전에 여러 편 올려주고 싶었는데 육아하면서 영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의 추천을 더 미리 받아 여유있게 영상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업로드 타이밍은 이미 놓쳤지만 부디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